마야 문명 유적지 있잖아요. 거기는 캔쿤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마야 문명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거기는 완전 밀림 속이라서 거기가 발견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기원전부터 있었고요.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한 거는 300년부터 900년인데요. 이제서야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이 되어서야 거기를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거의 완전히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될 만큼 너무너무 깊숙한 밀림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 태초의 문명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많은 자료는 보지 않고 그냥 내 느낌에 충실하겠다 하면서 그냥 갔어요. 갔더니 거기 피라미드들이 이렇게 이집트는 내가 안 가봤는데요.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피라미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니까 띄엄띄엄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피라미드 하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멀리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피라미드 하나마다 그 제일 큰 권력이 작은 권력들을 하나씩 나눠줬나? 지금 현재 정치로 치면 당 그런 것처럼 그래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피라미드들을 하나씩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작은 피라미드들이 있는데요. 그 피라미드가 하나가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고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고리가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스포츠 게임 하는 건데요. 그때도 게임이었죠. 근데 그건 죽음의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걸 가지고 그 돌 같은 동그란 거 피라미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한 명은 지고 한쪽은 지고 한쪽은 질 거잖아요. 지는 쪽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는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관 정치가 굉장히 발달했던데 그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본 데는 여기예요. 여기가 제일 큰 이제 높은 피라미드인데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꼭대기 올라갔는데 여기 가니까 그 스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운 지방이니까는 개 2마리가 이쪽 자고 있고 한쪽에 자고 있고 큰 높은 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땀을 뿔뿔 흘리면서 올라가서 맨 꼭대기 올라가면은 저 밑에 숲이 이래 있고요. 그쪽에 이제 띄엄띄엄 있는 피라미드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위에 가면은 그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이 아니고 거의 쫙 펼쳐진 곳에 밀림이 있어가지고 아래가 잘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섬뜩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여기 거스름이 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발달한 게 신관정치고 사람을 인신공양으로 쓴 거예요. 오만 어떤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리고 여기는 장식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삶과 죽음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는 글자가 없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림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라미드 예를 들어서 한 10개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조그만 피라미드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림은 하나씩 비석 같은 거 세워가지고 그림을 하나씩 그려놨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 사왔어요. 돌인데요. 피라미드 중에 하나에 이 그림이 아니고 이 조각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으로 글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그 정도는 됐다. 그 정도는 됐더라고요. 글자는 없어도. 하지만은 인식의 확장이 되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역사를 남기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깨우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문화를 저는 보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피라미드마다 다 거스름이 다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 피라미드에서 그 뭐 신관 최고 대장 되는 사람은 이제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한데 그냥 그 피라미드에서 느낀 거는 확실한 거 하나는 인신공양이니까, 보통 아주 예쁜 10대의 소녀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그걸 연구해갖고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폐물 있잖아요. 합금, 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신공양을 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침팬지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만든 거죠. 자기들이 지배하기 좋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무슨 물 같은 걸 받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를 웅덩이 비슷해가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물을 받아 먹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피라미드 중에 하나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제 머리끝이 쭈뼛해지면서 이게 문명이 발달을 못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신관인지 뭐 대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300년에서 900년 동안에 제일 이제 그 문명이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00년경쯤 돼서 멸망해버려요. 그 멸망의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대요. 너무 많대, 설이. 70몇 개가 있대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가뭄이 들었을 것이다. 하나는 전쟁에서 패했을 것이다. 하나는 이제 역병이 돌았는데 그 역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멸망해버렸다. 이게 이제 제일 제가 볼 때는 뭐 합리적인 설이 아닐까. 어차피 다 설이에요. 1990년에 발견됐지만 뭐 문자가 이게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냥 상형 문자, 그거 해독도 힘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냥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함을 또 많이 느꼈죠. 진짜 내가 문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 끔찍하게 잔인한 그곳을 보면서 나 자신의 이 안락함이라든지 지성적으로 뭔가 글을 깨우쳐갖고 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또 이제 크게 두 개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고에서 뭔가 새로운 사고를 정립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에 대한 감사함이 무럭무럭 더 커지는 거예요. 한글을 보급한 것.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까막눈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한자하고 영어권에서는 너무 이 단어도 많고 한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막 그런 것 때문에 계층이 막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많이 작잖아요. 알려고만 들면 훨씬 수월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한 명 더 나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그 유적을 보면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게 맹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나는 장점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성적인 어떤 현명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철학자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은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무너무 쓸데기 있는데, 이렇게 종교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맹신을 해버려가지고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어디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그냥 빌면 천당 가고 죽으면 뭐 천당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 뭐 네가 잘되면 다 내 기도 탓이다. 기도 덕분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고마운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더 이상 대화를 그쪽 방면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마야 문명에서 그 재물을 바치는 그래서 그냥 멸망해버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나 불교가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를 외쳤잖아요. 그게 분명히 좋은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타락했던 문제였던 거죠, 실은. 근데 그렇게 대해서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나는 타락의 문제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그래도 사랑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문명이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나. 저 유럽에 있잖아요. 정말 화려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죠? 깊이 있는 철학적인 사유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참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문화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이렇게 이 다 안정되다 보니까 이 문화를 최고의 어떤 자리에 두면서 즐기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뭐 북유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사는 유럽 국가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까지 갈 여가가 없는 거예요.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일반화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계층이 아주 특별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상관없이 그냥 보헤미안처럼 살아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너무나 이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치의 이 혼란은 이렇게 끔찍함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스피노자를 제가 읽고는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 스피노자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4월달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가거든요. 스피노자는 1600년도에 태어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맹신, 그것 때문에 있는 피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발전 못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놨어요. 이 시대에 와서 이제 더 이 사람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알아주죠. 그때는 너무 탄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천재적인 사상이 완전히 막 숨겨서 꽁꽁꽁꽁 해야 될 만큼 그래가지고 글로 남겨놨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줄을 탁 끊은 게 있는데요. 이번 정치사하고 너무 이제 맞아떨어져가지고 탐욕스러운 자는 재산의 축적을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탐욕적인 자는. 그리고 그 결핍, 탐욕,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결핍을 가장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에서 하는 거죠. 그러고 또 이제 명예욕이 강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명예를 바라고 치욕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둘 중에 골라라 하면 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타인의 행복을 가장 싫어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나오잖아요. 속담인가요? 참 이상한 말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정말 나쁜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사실은 자기한테 좋은 것도 훨씬 많은데요. 물론 나눠주고 해야 좋은 거죠. 맨날 자랑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그 문화 때문에 또 나빠지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재구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서 자기 보존은 무한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한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행복을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다. 자기 보존 자체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보존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주권도 완전히 침해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러면은 인간의 본질, 욕구는, 그 욕구가 도덕적인 성장을 초래하면은 행복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이 도덕적이지 않을 때, 이번처럼 이렇게 부정선거 이럴 때는 불행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불행 속에서 긴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민주에서 이번에 분명히 하기로 했던 그 직접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갑자기 철수를 해버렸죠. 그러고는 평일날 단 하루만 투표하겠다. 그것도 투표 바로 전날 문자로 띵 날려갖고 사람들 아무도 인식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진행했죠. 그러고는 그것도 직접 투표를 6시까지 하고 마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잔인한 거죠. 국민 주권을 완전 자기들의 어떤 탐욕에다가 써버린 거죠. 더민주에서. 그리고 또 이제 투표 기간도 문제지만 ARS 인증번호 그것도 따로 수집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다 계획됐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교 가가지고 왕창 수집하고 어디 상가분에 가서 왕창 수집하고 가는 데마다 왕창 수집을 했는데 그게 한 달 전부터 그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율까지 완전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에 대한 어떤 열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 차단해버린 거죠. 언론, 뉴스하고 다음 네이버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각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불행의 시간이 이제 앞으로 더 길어질 거라고 이제 저는 보여져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게 완전 타락했기 때문이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는 아직도 굉장히 더 우리나라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거짓이 참을 이기고 또 부패가 깨끗한 것을 이기면서 미개한 상태로 시간을 더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간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더민주에서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더민주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당이에요. 차라리 국민의당이 깨끗하죠. 차라리. 어쨌든 안철수는 이 부정을 다 알았어요.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나가서 지금 당을 차렸고 경선에서도 압승을 한 거죠. 투표를 공평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민주는 일단 만약에 바로잡지 않으면 그냥 더 이상 국민들한테 정상적 사람들이 판단한다면은 더 이상 당으로서 가치가 없고 국민의당을 안철수를 지지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책으로 이재명이 안 된다면. 그런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바이.